미국 서부나 호주 남서부에서나 보일 듯한 대형 화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17시간 동안 축구장 1,700개 넓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택 300여 채가 불에 휩싸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만 150명이 넘습니다.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 그리고 인제 일대의 산림이 하루 만에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대화재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되었고 상대적으로 피해는 격리했습니다. 바로 민관 군경의 합동작전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 중 가장 주요했던 것은 소방청 독립기관화에 따른 출동 지침 개정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 진압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전국의 모든 소방 방제 장비가 신속하게 강원도로 집결하여 단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소방력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가며 연속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상황은 비상, 그 이상의 위기였습니다. 물이 필요했지만 강원도가 보유한 소방 차량만으로는 10분의 1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 소방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차를 소배해 강원도로 집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이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토록 출동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산불에서 800대가 넘는 소방차가 순식간에 재해 지역으로 집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새벽에 전국 소방차들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줄지어 달린 모습도 이런 최고 수위 대응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단일 화재의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력을 지원한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립했기 때문이란 평가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방청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로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국가직화시켰습니다. 참 웃기게도 그동안 대형 재난은 재난의 재자도 모르는 행정공무원들의 지휘를 받았던 것입니다. 각 시도별로 소방본부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합동 대응도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소방청이 대형 재난 현장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아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해진 소방안전교부세 덕분입니다. 이번 산불은 대형 산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소방공무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현장 통제력 자체가 뛰어나기도 했지만 신형 장비의 투입도 한몫했습니다. 바로 화학소방차계의 끝판왕인 로젠바우어 판터의 활약 때문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급파한 로젠바우어 판터는 분당 7,000리터의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괴물 소방차입니다. 그 위용에 걸맞게 현장으로 긴급 투입되어 가스 충전소 폭발을 막은 1등 공신이 되었고, 근처의 귀중한 생명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급 장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영향입니다.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법안은 2020년에 담배 한 갑당 40%로 상향 조정되어 국가직 소방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김포국제공항 수방구조대,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물탱크 용량 또한 일반 소방차의 4배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역시 도합 1400마력을 자랑합니다. 그냥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소방차는 영화에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 3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센티넬 프라임의 모델이 바로 로젠바우어 판터입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 3에 등장한 로젠바우어 판터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 번째, 경찰이 목숨 걸고 사수한 화약고.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번 속초 고성 산불의 바라지 근처에는 화학 전문 업체인 고려 노벨 화약의 화약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폭약 4,000kg와 뇌관 3,000발이 들어있었으며 바라지점에서 고작 7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화약고에 있던 화약을 4월 4일 밤 8시 30분부터 경찰이 모조리 인근 경찰서로 수송했습니다. 화약을 모두 수송하고 경찰 인력이 떠나고 난 뒤 산불은 화약 저장고까지 덮쳤고 5,000kg에 달하는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피해가 발생했겠으나 경찰의 신속 대응이 이를 막아낸 것입니다. 목숨 걸고 화약을 사수하신 경찰분들의 용기와 노고에 박수를 전합니다. 네 번째, 산림청 소속의 산불 특수진화대. 한편 소방관 외에도 온몸으로 산불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소속의 산불 특수진화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 인근 민가에서 급수지연 및 비화 방지를 하는 반면에 산불 특수진화대는 등진 펌프를 이고 직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진화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소방차가 산속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산불 특수 진화대는 40kg 상당의 무게의 중형 펌프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불 진화에 특화된 장비로 화마를 제압합니다. 산불 진화의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소방관들이 받지만 사실상 모든 산불 진화의 주인공들은 산불 진화대 분들입니다. 각 지역의 산불 진화대원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5번째, 불필요한 의전 제거. 공교롭게도 이번 산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기 마지막 날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즉 행정부의 지휘체계가 교체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었으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국무총리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지휘 공백 상황을 틀어막았고 화재 진압의 효율화를 위해 수행 의전 인력도 최소화하고 의례적인 보도는 아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의전 및 보고를 제거함으로써 정부는 오롯이 지휘부의 생생하고 강력한 요구사항만을 현장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효율적인 진화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6번째, 문화재청의 빠른 대처입니다. 이번 산불 지역에는 다수의 사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속초의 보광사가 대표적입니다. 문화재청은 화재가 발생했던 그 즉시 보광사에서 현황도를 안전하게 타 지역으로 이송하여 혹시 모를 소실 피해를 막았고 실제로 이번 화재로 인해 속초 보광사는 부속 건물 2채가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문화재 피해는 0건으로 마무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7번째, 초기 신고자의 노력. 오후 7시 17분 최초 화재 발화 시점에 신고자는 즉시 차량에서 소화기를 꺼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바로 소방서에 신고해 일반적인 화재 골든타임 이내인 3분 만에 초기 진화가 시도되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 강풍이 불고 날씨가 지나치게 건조했던 탓에 인력으로는 산불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비록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빠른 출동 조치와 신고로 결국 빠른 진화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대형 산불의 빌미를 틀어막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500헥타르 면적을 순식간에 불태운 산불 진화 작전의 결과로 이보다 더 값진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재가 인재로 바뀌어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실들 중 하나만 어긋났더라도 이번 산불은 강원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간 군경이 합동으로 전개한 대한민국 역대급 재난 성공 사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속한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에 온 힘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민족, 국난 극복이 취미인 민족인 대한민국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부족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